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스타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 야심작이 공개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투자자들이 4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 또 말도 많았고 조금의 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버 트럭 그동안 엄청나게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야심작이라고 또 꼽혀왔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차이인지 그런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11월 30일입니다. 지금 한국은 저녁을 지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새로운 해가 뜨고 있는데요. 네. 이 11월 30일에 미국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에 네. 진짜 인도가 시작된다라는 보도,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버 트럭은 사실 테슬라에서 내놓을 예정인 가장 기대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2019년도에 일론 머스크 CEO가 네. 깜짝 발표를 했던 트럭이고요. 이게 픽업 트럭입니다. 네. 자, 픽업 트럭이라는 차량이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굉장히 차가 크고요. 네.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보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주차하기도 용이하고요. 많은 짐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뭐 GM이나 포드에서도 대표적인 자동차들이 다 픽업 트럭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세단이나 SUV 차량은 있었는데 이 픽업 트럭은 없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기대감 그리고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많았었던 점을 일론 머스크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고 19년도에 공개했던 이 사이버 트럭이라는 차량이 첫 번째 픽업 트럭으로서 공개가 된 겁니다. 차량의 디자인을 보시면 네. 깜짝 놀랄 만큼 미래적이고요. 굉장히 좀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네. 있어요. 기존의 테슬라의 차량과도 좀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도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가 맞는가? 네. 뭐 영화나 TV에서 보는 그런 차가 아닌가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출시일이 처음에 공개된 게 21년도였어요. 네. 19년도에 공개를 했었고 21년부터 판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다리던 사람들도 지칠 수밖에 없었겠죠. 계속 지쳐왔었고 미루고 그게 22년도가 되었다가 이제 발표가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인도가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년여의 기다림 끝에 나오는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가장 큰 이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사이버 트럭이 어떤 차량이냐 재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차량의 길이는 5,115mm부터 5,892mm입니다. 네. 이게 포드의 대표작 F150 모델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자인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완전 보니까 미래전차 재원은 같죠. 픽업 트럭과 비슷한데 네. 형태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진짜로 그 도로에서 돌아다닌다면 어떤 차량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가격도 관심사인데 39,900달러부터 69,900달러라고 처음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2년가량 미뤄진 만큼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인도 과정이 테슬라의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도 금방 뉴스를 찾아보고 들어왔는데요. 네.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진짜 인도가 시작되는 만큼 이러한 이벤트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이 공개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2019년 11월에 첫 공개되고 계속 연기됐다가 이제야 드디어 공개가 되는데 그것도 11월 마지막 날에 공개가 됩니다. 한 2년 정도 지연이 됐는데 테슬라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랑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지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대했던 것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공정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전 차량도 일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비전 프로라는
VR 기기를 지금 만들고 네. 있는데 이게 출시가 지연되어서 결국에는 내년도에 출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라는 것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왜 지연이 됐냐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연이 되더라도 완벽한 제품이 나오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2년 동안 지연이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 공정 과정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신소재로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 네. 이 신소재를 썼는데 이 신소재가 강하기도 하고 단단하긴 한데 그만큼 다루기가 어려운 금속이라고 합니다. 이 스테인리스 재질인데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우주선 개발 회사인데 이 우주선의 표면에 쓰이는 재질을 이 사이버 트럭에 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기술적인 이런 소재는 맞지만 네. 공정 과정이 어렵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인데 문제는 대량 생산입니다. 네.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이 사려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자재가 다루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것, 대량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이 지연 이유였고요. 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제품이 나와서 계속 잘 공급이 된다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막 시작은 했지만 지금부터가 더 문제일 상황, 바로 이 재료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기차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지 않습니까? 네, 일론 맞아요.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원형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 쓰이는 배터리가 새로운 배터리입니다. 사이즈가 더 크고요. 네. 용량이 더 큰 배터리인데 기존의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계속 만들어 오던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사이버 트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근데 이것도 공정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고요. 이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첫 인도는 시작했지만 앞으로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인도 현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입니다. 네, 이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 외형 자체가 되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에 조금 의문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 그 대신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게 이거는 총알도 막는다, 방탄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페이스X 우주선에도 또 이렇게 탑재가 되는 소재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공정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첫 배송이 또 10대에서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우려가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국내에도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자, 주가를 전망하기 전에 정말로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잘 공급이 될 수 있느냐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네.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오. 지금 예약을 건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즉 200만 대의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현재 수준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십 대, 많아봤자 수백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현재 상황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운영해왔던 테슬라는 지금까지도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몇 년 사이에 코로나가 있는 이후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슈 그리고 주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유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테슬라에겐 좋은 기회가 작용이 됐었는데 문제는 올해 딱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맞아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는 점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대흥행을 기록한다면 다시 한번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동력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을 했어요. 네. 상당히 어려운 시간, 악몽 같은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즉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공급 자체는 되더라도 AS 문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계속해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결함이 발견된다면 만들어봤자 안 만드니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는 거고요. 이 기간이 예상했던 1년에서 1년 6개월보다도 더 길어진다면 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에는 마이너스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래서 앞으로 인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에도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테슬라의 주가 향방 역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기차 성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둔화됐는데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달려왔던 만큼 지금이 쿨타임인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더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전망이 지금 꺾인 것이 불과 몇 달 사이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좀 포화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세계 1위 기업이었는데 이 1위를 계속해서 지켜오던 테슬라의 판매량도 조금 주춤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상반기에는 중국 전기차들의 확대가 굉장히 주목받았었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해서 잘 장사가 되다 보니 상반기만 해도 전기차 시장 계속 더 가겠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경쟁사들이 계속 커가는 게 전혀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커가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네. 워낙 많이 테슬라도 성장한 데다가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이미 많이 성장을 해버렸다는 거죠. 테슬라가 어쨌든 이 전기차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네. 테슬라가 계속 성장해줘야지 전기차 시장에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인데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힘들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좀 포화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시장에 성장하기엔 조금 원동력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좀 커졌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다른 문제점, 바로 거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라마다는 좀 다른데 필수제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없으면 걸어가고 대중교통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싼 것도 아니고 비싼 돈을 투자해서 사야 되는 것인데 거시 경제가 어렵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가정에서는 자동차 좀 참지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싸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아요, 보조금이 비싸요. 네. 지급이 되어서 그래도 좀 싸게 공급이 되는 것뿐이지 전기차 자체는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반기부터는 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시각에 힘이 실리면서 아무래도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자체를 사는 것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니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커졌고요. 여기에서 또 재미있는 이슈, 바로 도요타의 성장이 돋보이게 됩니다. 네, 이 도요타 이야기를 또 하면 재미있는데요. 도요타가 사실은 테슬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요타가 원래 프리우스로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잖아요. 네. 프리우스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프리우스는 정말 많이 보이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도요타는요,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나, 물론 대한민국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지만, 저도 미국에 뉴욕 특파원이 있을 때도 너무 많은 도요타 차를 봐서 좀 놀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도요타라는 차량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실제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도요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유가 바로 테슬라의 성장이었어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앞세워서 워낙 많은 시장 영향력을 키워가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도요타의 판매량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빨리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조금 뒤늦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만 계속 해왔었고요. 그렇다 보니 테슬라는 전기차에 수혜를 계속 입는 동안도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좀 더 강화해야 되냐? 이런 고민에 빠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이제는 전기차 사업으로 확실히 전환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올해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이 조금 하반기에 부진해지기 시작하면서 재주목을 받은 기업이 바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이게 휘발유, 그러니까 연료도 쓰면서 전기차 충전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휘발유 차보다는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전기차보다는 다소 적겠죠. 그런데 가격이요, 전기차보다는 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충에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현재 전기차를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안
제한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게 하반기에 새롭게 드러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는 또다시 좀 위기가 커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도요타를 위협해 왔다면 네. 이번에는 도요타가 다시 테슬라에게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고요. 네. 이러한 싸움은 아마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사라질 차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앞세워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기자님도 혹시 친환경차 타고 계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경유차 쪽을 타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내연기관 차를 맞습니다. 타고 있는데 이렇게 친환경 차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는데 왜 안 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충전의 문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요. 네.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전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주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십 분 단위는 써야 되고요. 충전소 인프라도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저는 타보고 싶은데 네. 저의 아내가 네.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은 참을 수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도 쉽게 못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아직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높은 허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극복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제가 이거를 내용을 준비하면서 계속 걱정이 됐던 게 제가 뭐 살 건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내가 이 차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은 땅도 넓은데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트럭은 사막 같은 엄청 긴 거리를 주행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사이버 트럭이라는 차량은 크기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쓰기가 적절한 차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이 또 미국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넓은 것도 있는데 땅덩어리가 크다란 말은요.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야 도보로 몇 분만 가면 편의점이 곳곳에 있으니까 필요한 식료품이나 물건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미국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마트들이 발전한 이유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대량으로 구매해서 이것을 집안에 쌓아두는 게 기본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픽업 트럭들이 자주 인기가 있는 이유가 픽업 트럭은 그런 짐을 한꺼번에 장을 봐서 집에 가져올 수 있는 차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도 우리나라만큼 발달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넓은 땅을 다 꼼꼼하게 다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이 험불하기 때문에 차량이 튼튼해야지 그런 것들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환경, 습관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충전 인프라가 아무래도 북미가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나을 것이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한국만 크게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사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서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아까 도요타가 많아서 놀랐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현대차도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 점도 제가 많이 놀랐던 점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해서 여러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지난 13일에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울산에다가 29년 만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 전략만 취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해서 이 투트랙 전략을 현대차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제조사로서의 현대차의 미래도 상당히 밝다라는 것이 미국 외신에서의 분석이다라고 좀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와 또 앞으로 질 수 없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또 경쟁력을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고요. 제가 또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하단 자막으로 댓글 당첨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졸탄의 공연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은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